어머니 러시아 극작 제8장 드림 시퀀스 이찰리 골뱅이 서울 대한민국 에피소드 1 02MARE 021 또 다른 말동 수색 및 구조 분리 특무 부대원들은 준비의 일환으로 부주의함이 내재되어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작전에 배정된 9명이 민간인과 군인 중 2명만이 적절한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명은 여러 나라에서 온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서 부츠를 사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몇은 전술적 배낭 없이 나타났고 나머지는 지저분한 머리카락, 빨간 눈, 숨에 알코올 냄새가 나는 반술에 취해 나타났다. 우리 지도자와 그녀의 조수들은 혼란스럽거나 어지러웠거나 숙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 소대의 전 사령관이었던 나의 군사 파트너는 우리 지도자와 그녀의 두 조수만큼 술에 취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군복은 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지 않았지만 그의 부츠는 반쯤 묶여 있었다. 우리를 지정된 위치로 데려다준 오스프리 조종사와 승무원장은 우리를 항공기에서 충분히 빨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경착륙을 했고 승무원장은 우리 9명 모두를 뒷문으로 밀어냈다. 오스프리는 우리가 제대로 내려받기도 전에 이륙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서서 우리 지도자와 그녀의 조수들이 엉덩이에서 머리를 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크기의 동굴과 바위가 있는 외딴 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쉬운 목표였습니다. 비비총을 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빼앗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도 목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를 위한 덮개 없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내 분대원에 장전된 무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되찾기 위해 출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서로를 짓밟을 것입니다. 민간인 6명은 마치 해변에서 안락 의자에 앉은 것처럼 전술 배낭에 기대어 앉았다. 민간인 중 일부는 잠들어 있었고 다른 일부는 요가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근처에는 아무데도 무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라는 별명을 가진 나의 군사 파트너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러시아는 술에 취해 다른 3명이 술 취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은 말하면서 지도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서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은 호건의 영웅이자여 주인공들이었고 그들은 벽에 구멍이 뚫린 군사 에티켓을 몰랐습니다. 사명이 술주정뱅이는 고개를 모으고 모두 한꺼번에 의견을 표명했다. 분명히 그들 각각은 다른 일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30대 후반의 짧은 머리를 가진 네팔 여성은 지도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꾸로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3사람도 헷갈려서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어머니는 군용 지도와 기타 도표를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이 심부름의 자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희망찬 생각에 불과한 헛된 꿈이었습니다. 땅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은 손을 베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변의 라운지 의자에 뻗어있는 것처럼 다리를 꼬고 잿빛과 우울한 구름을 쳐다보고 약간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주지 않았다. 벙커 아이 키우기에서 오래 머물수록 다른 작업이 할당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나는 부주의하게 그것을 알아냈다. 나는 벙커 진로로 일찍 돌아가고 싶거나 돌아가고 싶어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한 명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벙커 진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독성화학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 가지 악 중 더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태아의 자세를 취하고 아침까지 잤다. 라디오 수다가 나를 깨웠다. 우리 리더와 그녀의 조수들은 라디오 작동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라디오를 흔들고 모든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멈추고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나자 그들은 라디오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디오를 흔들고 다른 모든 버튼을 눌렀다가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켜는 것 외에는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코골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전된 무기를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옆에 흩어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탄약 탄창은 온통 흩어져 있었고, 그들의 전술 배낭은 반으로 압축되었거나 전혀 압축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담배를 피우고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내의 적대적인 사람은 멀리서도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수리에서 쫓겨난 지 12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문제 중 가장 적었습니다.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다. 산발적으로 우리는 뇌우에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한반도 전역에 번쩍였다. 위에 우울한 흐린 하늘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수렁에 빠졌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크게 염려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타났다. 멀리서 포병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치 근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정오 12시에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대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로 이동하라는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그들이 더 큰 영토를 밟은 후 그들이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투쟁이나 싸움 없이 기꺼이 도적과 도적무리에게 항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2명의 분대원이 체포되어 지금은 몸값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벙커 진로의 거물들은 몸값을 지불하거나 죄수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호건의 영웅과여 주인공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 극작 제8장 드림 시퀀스 이찰리 골뱅이 서울 대한민국 에피소드 1 02MARE01 또 다른 말동 수색 및 구조 분리 특무 부대원들은 준비의 일환으로 부주의함이 내재되어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작전에 배정된 9명이 민간인과 군인 중 2명만이 적절한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명은 여러 나라에서 온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서 부츠를 사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